안녕하십니까. 이공찬의 철학공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 선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은요, 인도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게 중국에 와서 만들어져 꽃이 핀 거죠. 그래서 이 선종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진우리 조계종을 창시하죠. 왜냐면 그 육조 해능대사가 조계산에서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울이 그 송광산의 이름을 조계산으로 바꾸고 이제 돌을 닦죠. 그럼 이제 이 불교 선종의 초대 창시자는 누구냐? 바로 달마입니다. 달마. 그래서 우리 달마대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초조, 그 다음에 조사 뭐 이렇게 합니다. 달마대사, 초조. 그러니까 달마가 이제 득도를 하고 그 다음 번째 제자가 이인 사람이 해가입니다. 해가. 근데 해가가 번뇌망상이 엄청나게 시달려요. 팔을 잘라도 안 돼서 이제 달마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제가 팔을 잘라도 선생님 안 됩니다. 스님. 그랬더니 달마가 한마디죠. 그럼 내가 그 고통을 꺼내줄게. 꺼내서 잘라주겠다. 그럼 내가 그 고통을 꺼내서 잘라준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꺼내라. 요 말을 듣고 득도를 합니다. 해가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증찬이 있고, 네 번째가 도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홍인입니다. 홍인. 자, 이제 여기 홍인인데, 이제 여기서 여섯 번째가 이제 나오는데, 요 이제 홍인 대사였을 때, 여섯 번째가 해능이 해능, 육조 해능. 그래서 1조, 2조, 3조에서 여섯 번째 육조 해능 대사인데, 여섯 번째가 이제 이 달마에서 해가에서 증찬으로 도신 홍인인데, 홍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당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대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 요 이제 해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해능은 나무꾼입니다. 나무꾼. 그래서 맨날 나무를 하다가 이제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를 한 짐 지고 가다가 웬 토담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바로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무 소주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그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이제 요 해능이, 여기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 네. 한 구절을 듣고 해능이 득도를 해요. 응당이 머무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밖으로 내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듣고 해능이 성불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도노점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도노점수. 도노점수. 자, 어떤 게 맞냐는 거죠. 도노점수. 이 도노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깨치는 거예요. 점수는 점진적인 이 수신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은 사람들을 보면 점수를 하다가 갑자기 도노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도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해능 같은 경우는 뭐 나무꾼이니까 뭐 특별히 뭐 수신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지금 상황으로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나무꾼은 산에 나무하다가 하니까 맨날 사람 관계 안 막히고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좀 사람이 순수해질 수는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도노를 하고 이제 성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도대체 내가 나름대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받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찾아간 곳이 그때 그 당나라에서는 그때 선종이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홍인은 이제 그 홍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도승이었으니까 해능이 홍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홍인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니까 말입니다. 요 해능은 이 홍인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성불이 있어요. 성불이에요. 성불 보니까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거 여기 부처가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인은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지금 기존의 홍인 밑에서 이때 당시에 그 모든 그 당시에는 불교 이 선종이 당나라를 끌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인의 수제자가 있거든요. 신수라고. 그리고 홍인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 있었던 수제자인 신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난 해능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인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성불인 해능을 이 옆에 두고 지켜보느냐. 그래서 이 홍인이 해능을 부엌대기죠. 부엌대기. 그 부엌대기로 취업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부엌대기라는 게 뭡니까? 이거 부엌대기가. 예. 부엌대기가 뭐냐면 집에 정식 그 스님도 아니고 그냥 밥이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능이 밥을 해주면서 맨날 홍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시키면서 맨날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홍인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해능이 더 뛰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위장 취업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개송이라는 대회를 엽니다. 개송. 개송이 뭐냐면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부처에 관한 시대회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시에서 1등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홍인이 자기 후계자를 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홍인의 수제자인 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수가 일필지하 글을 씁니다. 자, 유명한 글이니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보제수. 그다음에 심야명경대. 시식은 불식. 물사야 진에라. 자, 신수가 이제 딱 써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와 놀라는 거죠. 신시보제수. 몸 이것은 보제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몸 이것은 깨달음의 나무고 심여명경대.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으니 시식은 불식이라. 시식은 늘 부지런히 불식 털고 닦아서 물사야지내라. 티끌과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글을 써서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역시 신수다 이래놓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해능은 나무를 해러 가니까 부엌대기가 나무 해러 이제 저녁에 왔어요. 근데 해능은 무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글을 몰라요. 글을. 그래놓고 이제 이거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자기도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 부엌대기야 너는 그냥 봐도 밥이나 해라 이러니까 부엌대기도 불성이 있다. 무시하면 안 된다. 나도 좀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쓱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몸 이것은 깨달음의 나무고 심려 명경대라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으니 늘 부지런히 불식이라 털고 닦아서 물 써야 지내라. 먼지 티끌이 안 일어나도록 해라. 자 이런 글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나도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할 테니까 그대로 써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해능의 말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거를 보제 본무수라. 보제 본무수. 그 다음에 명경역비대.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내라. 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해능이 하나 써붙이죠. 보제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없어. 또 명경이라. 맑은 거울도 또한 받침대가 없다. 본래 무일물. 이게 중국 그 선종을 대표하는 글자입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물건이 없이 본래가 일물이었다. 그러니 하쳐야 지내라. 어디에서 티끌과 먼지가 일어나겠느냐. 본래가 하나의 물건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디에서 뭔 번뇌망상이 일어나겠냐. 자, 요걸 써붙입니다. 이제 장래가 술렁거리죠. 이제 왜? 개송에서 이긴 사람을 이제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 보면 누가 봐도 해능이 신수보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때 자기 제자할 때 뭐라면 의발이에요. 의발. 스님들이 의발이라 그래가지고 요 의는 가사, 발은 밥그릇. 그래서 요 의발을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물려주면 그게 제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본래 무일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선종을 대표하면서 이게 저 장자의 혼돈입니다. 혼돈. 본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원래가 하나였다는 거죠. 혼돈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하나의 물건이라도 있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말이 본래 무일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날고 저 물에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지만 새 자신은 새라는 생각도 없고 물고기는 자기가 물고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인간이 의식을 집어넣어서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라 그러지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담은 죽지 않았다. 왜? 혼돈의 입장에서는 생과 사고 새가 혼이죠.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누가 봐도 해능이 이 개송이라는 시대에서 우승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홍인이 보니까 이거 해능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의발을 해능한테 주고 빨리 도망가라 그럽니다. 도망가라. 그래서 해능이 남쪽으로 그냥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죠. 예. 근데 신수는 이제 요 스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왜? 그때 당시에 불교는 굉장한 기득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해능이 자기 제자, 이 홍인이 해능한테 의발을 물려줘서 직통인데 신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해능이 도망갔기 때문에 신수는 거기에서 북종선을 만들죠. 북종선. 북쪽에서 자기만의 선종을 여기에다 해서 북종선을 창시하고, 해능은 이제 남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남종선이죠. 남종선. 남종선.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 선종은 누구한테 계승된 겁니까? 해능한테 계승이 된 거죠. 해능한테. 그래서 이 해능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육조가 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쓱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물건도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런 의발 같은 거를 만들어서 후계자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거 혼돈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의발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뭡니까? 예. 할 필요가 없어. 장자가 되면 혼돈이 돼버리면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지. 이러면서 이제 의발을 해체해버리죠. 이제 그 혼돈의 상태가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육조 이후에 맥은 없어집니다. 왜? 더 이상 해능은 자기 후계자를 두지를 않아요. 모든 게 부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글을 모르니까 제자들한테 이용해서 육조 단경이라는 책을 쓰죠. 육조 단경. 그래서 육조 단경이라는 이제 책을 쓰는데, 해능은 장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장자의 모습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해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육조 단경의 그 영향력이 아주 크죠. 그래서 요 육조까지 해서 이제 선종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제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이 얘기는 거죠. 이 세상은 복잡한 일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당나라 때 불교는요,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세력을 가진 이 절한테 노예, 토지, 면세 혜택을 주면서 이 절은 소비단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되는 그런 폐해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제가 파탄이 되고 정신적으로 이제 공황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나라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망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없고 경제가 파탄이 되면서 불교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불교는 외래 사상이잖아요. 외래. 오리지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 석가모니도 오랑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랑캐. 그래서 이제 자성의 소리가 나죠. 안 되겠다. 이거 외래 사상 들어오니까 더 안 좋으니까 우리 토착에 뭐가 없을까 하면서 이제 고유에서 이 해탈을 강조한 해탈이 있는 문집을 찾으면서 이제 토종 사상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선종까지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반불교의 움직임에서 이제 불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자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